엄청난 마력이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딱 1시간짜리예요. 1시간이 타고 재밌게 놀면 그냥 빨라. 우와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선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기차 모델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요즘 이제 출시한 EV6 GT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, 해외 리뷰도 많고 뭐 기자님들도 벌써 리뷰했더만,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대만 가지고 리뷰하기보다는 우리 또 사랑스러운 한 소장님께서 찾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선수들 소개해야죠.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, 기아의 EV6 GT, 가장 마지막으로 BMW iX인데 요것도 이제 단독으로 시승기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. 근데 평범한 iX가 아니라 국내에서 보기도 힘든 iX M60입니다.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볼까 합니다. 예전부터 저는 이런 퍼포먼스 차, 이런 펀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왜 이 뒤에 있는 차는 뭐예요? 펀카, 퍼포먼스 차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BMW, 기아, 테슬라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겠죠?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악의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 차종이 비교 대상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일단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. 첫 번째, EV6 GT의 출시 가격이 얼마예요? 7,200만 원. 그리고 옵션들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빌트인 캠과 썬루프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. 거기에 이제 외장색 컬러 정도 추가가 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. 풀옵션 해봐야 7,300만 원에 585마력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.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460마력입니다. 가격은 시작 가격이 1억 한 500만 원 정도 되고, 그리고 옵션을 다 추가하면 한 1억 1,000만 원 넘어가거든요. 가격 인상이 되기 전에는 퍼포먼스 모델도 50%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. 한 달 차이로 보조금을 50%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. 우리 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한 달 차이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1억 1,500만 원의 출고를 받았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iX M60입니다. 이 차량이 가장 비싸요. 1억 5,500만 원인데 일단 퍼포먼스, 그러니까 마력이 있죠. 마력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. 무려 619마력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. 추가 옵션들이 없습니다. 그냥 하나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보조금을 계산을 했을 때는 EV6 GT가 이제 50%를 받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죠. 6,800만 원에 살 수 있고요. 퍼포먼스는 1억 1,000, 그 다음에 iX M60 같은 경우에는 1억 5,500만 원으로 이제 EV6 GT의 2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펀카, 퍼포먼스 차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게, 마력이 높다고, 마력이 낮다고 재미나거나 안 재미나거나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거든요. 직접 타보면 마력이 낮은데도 와, 이거 운전 재밌네 라고 느껴지는 차가 있고요. 반대로 마력이 높은데 뭔가 이거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종종.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변속의 그런 그 충격과 느낌, 그 다음에 운전을 했을 때 차와 나와의 일체감, 그 다음에 얘 RPM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배기음,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뭐 시선과 하차감, 내연기관의 펀카는 그러잖아요. 근데 전기차는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 살렸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, 또 하나 기본적인 거, 마력이 높아도 무게가 중요합니다. 무게가 이 세 차종 가장 가벼운 거는 2,100kg, 1.1톤의 EV6 GT가 가장 가볍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2,300kg 정도 돼요. 얘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벼운 모델이고, 가장 무거운 거는 옆에 있는 iX M60이에요. 얘는 2,900kg인데 거의 이제 운전자까지 타면 3톤이 넘어갑니다. 이 세 대 비교하면 재미난 게 있어요. 플랫폼이에요. 일단 EV6 뭐예요?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eGMP 플랫폼을 사용하잖아요.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죠. 애초에 테슬라는 전기차 브랜드예요. 자, 근데 iX는 어떨 것 같아요? iX는 분명히 전기차 전용 모델이에요.
그럼 당연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닙니다. CLAR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그 어떤 플랫폼이냐면 BMW 들어가는 그냥 일반 모델들 있잖아요. G바디, 지금 G바디 시리즈 나오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왜 이게 들어갔는가? 무게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CLAR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무게가 거의 3톤에 육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사실 전장은 iX M60이 제일 길어요. 무려 4,900이 넘어가고 EV6가 4,690 정도 나오고요. 모델 Y 퍼포먼스가 4,730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고 이 iX M60이 무려 한 300mm, 한 30cm 정도가 더 긴데요. 근데 휠베이스는 iX가 3000, 그 다음에 EV6가 2900, 모델 Y가 2890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그 플랫폼,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기차 이용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플랫폼의 그 공간 때문에 이런 좀 공간의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. 아파트 지려고 만든 아파트 전용 면적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어넣으면 공간이 효율적으로 나오겠습니까?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플랫폼이 중요한 거죠. 자, 퍼포먼스 오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옵션에 대한 비교는 조금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. 전기차는 실용적이고 가성비고 유지비가 저렴한 이런 모델로 생각을 한다고. 근데 거기에 퍼포먼스 모델을 접목을 하려고 하니까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. 외관의 디자인은 이 모델 Y 퍼포먼스가 달라진 점, 뭐 휠, 그 다음에 이제 캘리퍼 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EV6 GT도 GT나 GT라인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. 단 그냥 휠 캘리퍼 형광색 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라인들 자체가 원래 GT라인은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. 하지만 GT는 수직으로 이렇게 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 정도가 차이가 있다,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iX M60도 뭐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은 뭐 엠블럼 색상, 그 다음에 뒤에 뭐 이런 좀 차이들, 뭐 이런 거 말고는 기존 iX랑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중요하잖아요. 고성능 모델이고 듀얼 모터가 들어가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. 일단 주행거리 짧습니다. EV6 GT가 원래 그냥 일반 롱레인지가 한 400 중반이 나오거든요. 한 450, 거기 연비 주행하면 400 후반까지도 훌쩍 나오는데 얘는 듀얼 모터가 들어가면서 완충을 해도 342km 밖에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짧고요. 또 달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전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자, 테슬라 모델 Y. 원래 주행 가는 거리가 일반 롱레인지 기준으로 400 후반에서 500km까지 나오거든요. 근데 듀얼 모터가 장착이 된 퍼포먼스 모델은 442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. 어쨌든 한 10%에서 15% 정도 주행 거리 손해를 보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iX M60은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크고 얘가 한 500이 훌쩍 넘어가요. 주행 가는 거리가. 물론 얘가 배터리 용량이 105.3 kWh 배터리 용량,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EV6 GT가 77.4고 이 테슬라 모델 Y가 82kWh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. 주행 가는 거리는 뭐 그냥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비가 중요해요. 일단 공식으로 적혀있는 정비는 EV6 GT가 3.9고요.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. 5.4입니다. iX M60은 얼마나 나올까요? 3.4 나와요. 무겁고 크고 하기 때문에 전비의 효율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 iX가 뭐 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태생은 얘는 되게 비싼 모델이에요. 얘 차체는 문을 열면 보이거든요. 통카본으로 되어 있어요. 통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가 알루미늄, EV6 GT가 그냥 강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도 거의 3톤에 육박할 정도로 무거운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외관에 대한 호불호는 좀 분명히 있겠죠. 취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EV6 GT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iX M60 같은 경우에는 좀 다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단단해 그런 느낌이고, 모델 Y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. 또 차이점이 여기 플립이에요. 안쪽에 밑에 이제 배터리의 열도 좀 효율적으로 식혀주고 뭐 차체를 좀 내려주고, 여기 플립이 이 EV6와 iX는 이게 열렸다 닫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저기 보이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
저는 보여집니다. 자, 프렁크는 두 차량은 프렁크가 사실 있는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, 특히 이 프렁크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. 이게 너무 작아서 뭐 무언가를 좀 넣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협소해요.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렁크가 있거든요. 프렁크를 보면 공간의 크기는 테슬라가 가장 커요. 그래서 제2의 그냥 뭐 트렁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박 용품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차마다의 성향이 조금 나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. 반대로 iX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 자체가 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충전구,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. 충전구가 이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이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, 사실 이게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보통 요 밑에까지 다 열어야 되거든요. 근데 요걸 열렸을 때 커버가 어디 위치해 있을 때가 없어요.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너무 좀 이렇게 덜렁덜렁 집어넣으면 조금 보기 흉하다, 이런 느낌도 좀 있죠. iX는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유압식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,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 커버가 잠금 장치처럼 이렇게 좀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이렇게 딱 좀 뭔가 체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아쉬운 거는 배터리의 잔량이 이제 안 나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테슬라는 이쪽에 있죠. 충전구가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그냥 기존에 뭔가 주유구 위치에 있는데, 테슬라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좀 이어져 있어서 잘 못 찾는 경우가 조금은 있습니다. 여기 열려 있죠. 그리고 이 테슬라는 충전구가 유일하게 달라요. 이게 슈퍼차저 테슬라 전용 충전구가 있기 때문에 어댑터를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충전이 이제 막 시간들 막 얘기하잖아요. 뭐 EV6 같은 경우에는 뭐 10%에서 80%까지 18분 정도 된다. 뭐 iX 같은 경우에는 10%에서 80%까지 뭐 36분 뭐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는데,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배터리의 용량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전압을 배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,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이 EV6는 350kW까지 배터리의 그 전압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. 초급속 충전기죠. 받을 수 있고, iX가 200kW, 테슬라가 250kW의 배터리 전력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실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, 어차피. 그리고 집밥 해야지 급속 충전기 막 사용하잖아요. 그러면 유지비 그냥 확 올라가요. 자,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854L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EV6 GT가 520, iX가 500L 정도 나옵니다. EV6 GT랑 iX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왜 테슬라만 854L가 나오냐? 히든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. 이런 저기 밑쪽에 공간이 훨씬 넓어서 차박 용품이라든지 항상 이런 거 막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싣고 다니시더라고요. 이런 게 있어서 용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느끼지만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박을 진짜 많이 해요. 그 이유가 2열이 여기 평탄화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. 딱 평평하게 접혀지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,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도가 되게 좀 완만해요. 근데 iX가 좀 가장 공간의 활용도가 좀 좋지는 않아요. 홀딩을 했을 때 차종님의 저기 그 카시트, 여기 조그마한 카시트가 있어서 이거 접지는 않겠습니다. 근데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활용도는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좀 평평하고 넓은 그런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차박을 많이 하는 거죠. 자, EV6 GT부터 가장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UI나 이런 뭐 실내 디자인, 내비게이션은 가장 정감이 가고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일반 EV6랑도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. 얘는 지금 시트가 버켓 시트로 되어 있고 스웨이드 재질로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, 오늘 좀 날이 좀 더워요. 통풍 시트가 어딨나라고 봤더니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EV6의 뒷좌석을 타보면 시트가 살짝 좀 바닥이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허벅지 쪽이 좀 붕 뜨거든요. EV6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, 장거리 타면은 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EV6가
보기에도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느낌도 확실히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585마력의 국산차 중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EV6 GT의 주행감은 어떠냐. 진짜 그냥 팩트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냥 빠른 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. 단순히 마력이 높다고 재미난 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마력이 높다라는 거는 물론 운전의 재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마력이 낮고 가벼우면 또 다른 운전의 재미가 있어요. EV6를 타면 585마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수치의 마력 이런 것들을 초반에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타고 다니면 딱 1시간짜리 재미예요. GT 모드 도심에서 탈 때 GT 모드 하면 엄청난 마력이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딱 1시간짜리예요 1시간이 타고 재밌게 놀면 그냥 빨라. 그 이유가 뭐냐면 마력은 높은데 운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아니 뭐 GT 모드가 있고 뭐 드리프트 모드가 있고 뭐 다 있는 건 아는데 공도에서 이 드리프트 모드 뭐 이런 거 얼마나 쓸 수 있겠고 거의 못 씁니다. 공도에서 체감도 많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실제 EV6 GT를 타면은 별 재미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는 거죠. 그럼 네가 우파가 생각하는 네가 운전 재미는 도대체 뭐야? 이렇게 보면 가벼워서 차와 운전자가 일체감이 들어서 전달력이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정말 높은 마력의 진짜 펀카, 막 악셀 밟았을 때 그런 변속 충격들도 생기고 정말 그 운전자에게 그 파워풀한 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면서 배기도 그 RPM이 올라가면서 터져 나오는 그 배기음, 각 구간에서 느껴지는 그 변속 충격과 그 변속되는 그런 느낌들, 그런 복합적인 매력들이 있다던지 아니면은 진짜 외관의 디자인이 훌륭하고 람보르 페라리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에서 주는 그런 브랜드 매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하차감 아니면 뭐 시선들 이런 매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차의 이 퍼포먼스 모델은 단순히 그냥 높은 출력에 빨리 튀어나가는 요 느낌 요거밖에 없어요. 이거를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? 이 매력 포인트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가변식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노멀, 에코, 스포츠, GT 모드의 각 모드에 대한 승차감이 되게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일반 컴포트 모드도 일반 EV6보다도 훨씬 더 단단합니다. 근데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GT 모드에서에 대해 차이점도 있고요. 그리고 얘가 지금 듀얼 모터잖아요.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뒤쪽 모터만 작동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전비에도 신경 쓰고 게다가 이 LSD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각 네 바퀴마다 코너를 빠져나갔을 때 힘을 주는 각 바퀴의 그 전달을 배분을 좀 토크를 좀 해주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이 코너를 빠져나갔을 때 도움되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하는 LSD는 조금 더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코너를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야 나 서킷 갈 것도 아닌데 코너 빠져나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운전을 조금 더 쉽게 해줍니다. 운전 초보들은 이런 코너나 이런 뭐 약간 좀 굴고 있는데도 그냥 악셀 밟아가지고 밟거나 분명히 속도를 줄이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높은 속도로 진입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좀 기본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차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 요런 것들이 요즘에 나오는 차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뭔가 좀 580마력의 그런 폭발적인 주행감, 엄청난 성능, 그러니까 물론 엄청 빨라요. 얘 이렇게 좀만 밟으면은 그냥 벌써 160, 170 넘어가고 얘가 지금 최고 속도가 260까지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딱 1시간짜리라는 거. 기대치가 내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워낙 이런 퍼포먼스 차를 좋아하고 퍼포먼스 차를 많이 타보고 이렇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잖아요. 차 긴 차예요. 긴 휠베이스를 가진 차에 이런 퍼포먼스를 집어넣었으면 내연기관과 비교될 수 있는 혹은 전기차만의 특유한 운전의 재미를 넣어야 되는데 뭔가 변속 충격을 막 만들어 좀 내고 뭐 배기음도 뭐 이런 전기차 특유의 그 이질감이 아닌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기음을 넣든지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땠을까. 모델 Y 퍼포먼스 타보겠습니다. 마력은 460마력으로 뭐 저 EV6 GT나 iX보다는 좀 떨어지긴 한데 사실 400이나 600이나 뭐 500이나 일반 운전자분들이 느끼기 힘들어요.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. 근데 이 UI가 좀 적응되면
편한 것 같아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. 좀 어려웠는데 막상 이제 요즘에 좀 테슬라를 좀 접해보니까 왜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진짜 모든 어떤 차를 타도 그냥 이 오토파일럿 하나로 그냥 종결이 되는 차인데, 오늘은 이제 퍼포먼스 주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 모델 Y 퍼포먼스가 단단해요. 지금 이 모델 Y가 SUV처럼 좀 약간 높잖아요, 모델 3보다는. 근데도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SUV 특유의 그런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되게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거든요. 예전에 테슬라 처음 탔을 때는 뭔가 좀 불안하다, 아니면은 승차감은 나쁜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불안하다,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,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필요한 움직임, 불안한 느낌을 좀 많이 없애주고요. 한국 소비자분들,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조금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. 얘도 뭐 스포츠 모드나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조절을 하면은 핸들도 약간 좀 묵직해지고 반응들도 민첩하게 세팅이 됩니다. 근데 이게 테슬라 모델 Y가 고속으로 가면은,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,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저속이나 좀 어느 정도 속도 올라갈 때까지는 단단하고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좀 뭔가 고속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약간 하체랑 상체랑 좀 뭔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. 불안하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, 뭔가 모를 약간 이질감이라 그래야 되나? 그게 들기는 해요. 근데 그 이질감이 그 다른 전기차와 주는 그 느낌의 이질감과는 또 달라요. 그러니까 테슬라는 나도 진짜 타면 탈수록 되게 모르겠어요. 저희가 지금 좀 속도 좀 한번 높여봤는데, 높였을 때 그 풍절음 좀 어때요? 심각해요. 전기차는 꼭 이 풍절음, 노면소음 이런 방음 작업은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요. 방음 작업 어디서 해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의카 앱 들어오면은 이 방음 작업 잘하는 것들 다 추천해 주니까 오늘의카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. 근데 운전의 재미로만 따지면 드리프트 모드가 EV6에는 있어요. 좀 작동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좀 안 쓰는데, 파킹한 상태에서 GT 모드 바꾸고, 그리고 ESC 버튼을 눌러서 ESC를 끈 다음에 좌우 패들 시프트를 두 개 이렇게 3초 동안 쭉 누르면은 드리프트 모드가 됩니다. 근데 그거 어디서 쓸 거냐고. 얘는 근데 물론 없어요. 근데 아까 EV6 GT 몇 마력이라 했어요? 585마력이죠. 얘 460마력이거든요. 내가 이걸 왜 밟았는 줄 알아?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야? 얘나 EV6 GT나 달라? 그냥 언만 빠르다, 이게 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운전의 재미가 단순히 그냥 직발만 달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진짜 그냥 그 빠르다고 하는 그런 체감이 이거밖에 없어. 진짜 이거야. 이거 몇 번 할 건데. 자, 그래서 이런 이렇게 빠르다는 느낌들이 있기는 한데, 내연기관 때 펀카나 스포츠카를 접해보셨던 분들이 타기에는 이게 뭔데? 그냥 빠르기만 한 거 아니야? 이게 운전의 재미야? 갸우뚱하시면서 안 사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어디가 좀 도움이 되냐면, 뭔가 펀카나 퍼포먼스 차를 타기보다는 그냥 전기차 살 때 조금 더 플러스 알파, 그 MSG 알죠? 그냥 딱 그 정도 첨가한 수준이에요. IS M60 탔습니다. 요게 근데 좀 디테일한 이 M60 시승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촬영을 했거든요. 그 편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, 다른 모델과의 그냥 퍼포먼스 차이 이 정도만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X M60은 저 두 차량과는 완전히 그냥 다른 차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도 EV6 보조금 받고 만약에 구매한다고 치면 2배가 넘어요. 얘는 1억 5,500이기 때문에 2배보다도 좀 더 줘야 되는 차거든요. 그리고 애초에 느낌 자체도 좀 많이 다릅니다. 모델 Y가 SUV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나 주행감이 세단에 가깝거든요. 그리고 EV6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 M60은 애초에 약간 시트 포지션도 되게 위로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? 밑에 물론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전체적인 시야들도 굉장히 좀 좋고, 일단 조용해요, 안 조용해요? 조용하죠.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하다고 얘 타니까 더 조용한 거예요. 얘는 유엔이 더 쓰레기야. 더 눈에 안 들어와. 그나마 또 이제 한시즈만의 가문, 또 이제 한시간의 또 그 한스 지머, 사촌형이에요. 진머 형이 만든 사운드도 나름 훌륭하긴 합니다.
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얘가 619마력이잖아요. 스포츠 모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를 바꾸면 이런 반응들은 앞차받을 이런 그 좀 이렇게 반응들이 아까 모델 Y 퍼포먼스랑 EV6 GT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아요. 확실히 600마력이잖아요. 뭐 400, 500, 600 뭐 차이를 못 느끼기는 한데 출발했을 때 그 스타트의 힘 차이는 조금 나거든요. 근데 또 100km 넘어가잖아요. 100km, 105km의 대용량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그 얘도 런치 컨트롤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얘는 좀 사용하는 게 간단한데 스포츠 모드에서 악셀 브레이크 같이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 딱 떼면 그냥 런치 컨트롤. 물론 뭐 공도에서 그 쓸 일이 몇 개나 있냐마는 얘는 스포츠 모드 했을 때도 되게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장점 내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 주행에 있어서 차와 일체감이 드는 그런 느낌 있죠. 그러니까 달리는 차를 타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. 차와 운전자가 일체감이 드는 것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도로 노면을 운전자에게 읽히는 느낌도 좀 줘요. 아, 이게 내가 좀 뭔가 도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뭔가 좀 주행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들도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들도 막 전달해 주거든요. 근데 iX는 그냥 조금 오버하면요 전기차계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이에요.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모델들 비해 되게 다 럭셔리하고 저속에서의 그 악셀을 밟았을 때 그런 뭐 민첩한 반응 속도 그런 좀 퍼포먼스적인 힘 이런 것들은 두 앞차종보다는 얘가 좀 더 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저는 이런 고성능 차들도 많이 타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400, 500, 뭐 600마력 정도의 그 차이점을 조금은 그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가는 게 달라요. 근데 400마력이나 500마력이나 600마력이나 뭐 다 그냥 아파. 근데 회전 반경이 아주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유턴을 해봤는데 전장 기니까 별반 차이 없더라. 이 긴 전장에 후륜 조향까지 안 들어갔으면 이거 대난리 날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죠. 근데 더 중요한 팩트는 뭔 줄 알아?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바라보잖아? 새 딴 사. 난 내연기관 살 거야.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지금 과도기 2인 이 상황에 전기차를 산다고?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근데 조금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 차를 타고 계시는 사장님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타면서 느낀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. 우파한테만 안 맞고 좀 그런 거지 이 차를 산 분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파는 이런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솔직히 저는 이번에 EV6 GT가 출시를 하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. 전기차 고성능에 대한 그런 운전의 재미 요소들 기존의 EV6와는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달라진 거는 그냥 뭐 GV60에서 봤었던 드리프트 모드나 퍼포먼스 뭐 부스트 이런 정도밖에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저는 너무 아쉽네요. 이 세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그나마 진짜 그나마 iX M60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물론 이 세대를 놓고 나한테 사라고 하면은 저는 전기차 고성능은 안 맞을 것 같아요. 저 솔직히 아이오닉 5N 나오면은 사고 싶었거든요. 얘 타보고서는 관심도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. 별 관심도 없어요. 그냥 나와도 안 살 것 같아요. 차라리 얘 살 바에는 아반떼 N이 훨씬 낫다. 영상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들. 우바 들어가겠습니다.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. 꼬부기, 잠만보, 포켓볼, 파이리,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.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.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.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.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.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! 아, 네가 정말 취하네요, 방향제.